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합성 제제, 바이오 제제 기업들만 활동하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빅테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존과 구글 같은 회사들, 그 회사들이 제약 바이오와 만나는 연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누가 그 판을 리드하고 있는가?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트는 이미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 들어와 있다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엔트로픽에는 노바티스 CEO로 활동하셨던 임원분들이 이제는 이사회로 합류를 하면서 더욱더 전략적인 혈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구글 딥마인드 CEO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있고요. 또한 잭슨 황이 운영하고 있는 엔비디아도 엘라이 릴리나 IQVIA나 일루미아나 암젠 같은 회사들과 함께 바이오 플랫폼을 고도화하기 위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임상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언제 개발이 되겠어?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런 AI 솔루션들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들어오면서 이 신약 개발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단단한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빅테크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신약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인프라와 데이터의 흐름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의 생태계를 교란한다? 흔든다?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투자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구글이 그랬고요. 마크 주커버거의 와이프가 되죠. 첸 저커버그가 설립했던 이 저커버거 헬스케어에 대한 이 재단도 이 과거부터 여러 가지 희귀병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정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힘들다라는 게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은 빅테크들의 무덤이라고 조롱을 받아왔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은 결국에 아무런 성과 없이 떠나는 산업이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은 그들의 약간 자존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AI 솔루션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 진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과거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정복의 그 개척의 시장을 그들이 성공해내겠다라는 그 욕심의 의지가 분명하게 스며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관여하는 것만 아니라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테크의 제약 산업의 진입은 협력이 아니라 플랫폼 정쟁의 서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LA 릴리와 하고 있는 핵심 협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연 그들은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결국에는 컴퓨팅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픈AI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함께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이 과정들에 대한 부분에서 GPT-5를 기반으로 하는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제약 바이오, 특히 임상 생체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분석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약간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빅데이터는 필수의 영역입니다. 그 필수의 영역들을 어떻게 수집할 것이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AI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오픈 AI 혹은 이 엔트로픽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표면적으로는 이 움직임들이 협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산업 구조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으로 읽는 것은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오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속에서는 가치 창출이라는 구현과 함께 과연 어떻게 이 산업에 대한 리딩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서 확보하기 위한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빅테크들은 결국 AI 솔루션이라는 도구를 판매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 협력적 구도를 가져가더라도 제약 바이오 산업이 리딩 포지셔닝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AI, 자, 챗GPT를 바탕으로 해서 제약사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산업이 AI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신 거죠. 결과적으로 AI 기업, 오픈 AI가 현재 제약 산업을 전장으로 선택하고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AI와 함께 협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일을 굉장히 편하고 수월하게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였을 때, 과연 10년 뒤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 AI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순간 그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의 그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은 저는 이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데이터 주권입니다. 임상 환자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맡기면은 그 순간부터 협상력이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핵심 역량의 외주화는 반드시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분석에서 일부 부분들을 AI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위탁을 맡긴다는 것은 내부의 과학적 판단력이 약화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는 것이죠. AI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휴먼 리소스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약회사가 분석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그 모든 주도권들은 AI 빅테크들이 가져가게 되는 가장 안 좋은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락인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AI와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AI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순간에 차단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모든 협상력과 독립성들이 동시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멀티 플랫폼 전략이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협력할 할 것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럼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과연 무엇을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플랫폼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는가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AI 파트너십에서 던지는 세 가지 전략적 질문들을 함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AI 플랫폼을 고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인가? AI 역량의 내재와 외부 제휴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은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을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AI 플랫폼 경쟁에서 제약사의 선택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적 개념이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MR이 가져가야 되는 핵심 역량, MS의 학술 부서에서 가져가야 되는 핵심 역량, 마케터의 역량, BD의 역량, RA의 역량. 이 플랫폼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챗GPT가 등장을 했고요. 제미나이가 등장을 했고요. 클로드가 등장을 하고 지금도 수십 개의 이런 다양한 AI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시대에서 기술은 바뀌지만은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고 구조를 설계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설계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접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직무를 플랫폼 구조 안에서 재정의하는 거, 그리고 트렌드 뉴스를 항상 놓치지 않는 거. 이 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메시지들이죠. 여러분들, 협력의 언어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테크는 고객이 아니라 설계 파트너로서 이렇게 계약 데이터 거버넌스를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설계해보는 과정들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사고를 버리고요. 생태계 사고로 옮기자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어디에 설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 ZC가 함께하고 있는 것. 매일마다 뉴스를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뉴스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의 구조를 재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뉴스를 분석을 하면서 구조를 읽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직무, 조직 포지셔닝을 다시금 재설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에 가지고 있는 그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던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살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직무를 설계하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는 저희 책, 제약바이오 트렌드 2026.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5월 4일 날, 파사 인사이트 리뷰 4호가 드디어 발행이 됩니다. 네, 이 매거진으로 무료로 발행될 예정이고요. PDF 구매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종이책은 5월 15일 날부터 해서 교보문고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이런 트렌드를 담은 또 파사 인사이트 리뷰 매거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채팅창 또 공개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약바이오 트렌드 앤 커리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단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주제, 여러분들의 트렌드의 안목, 이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같은 이 시간, 일요일 아침 8시에 더 좋은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